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엘스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월 4일 목요일 3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보고 알아볼 내용은 이제 테이퍼링과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위 링크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VVIP반에 입장시켜드리고 있고, 신청하셔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과 또 그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돈도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큰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번 회의에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프로그램을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11월부터 개시하기로 이제 결정했다라고 밝혔었고요. 1,20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142조 원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11월과 12월 달 매달 1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인 뒤에 경제 전망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이다. 예,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리고 테이퍼링이 금리 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신호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금리 인상 기대를 또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드러냈었죠. 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게 달러 인덱스의 차트이고 그 다음에 뭐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나스닥도 급등을 하고 있고 S&P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흐름이죠. 네, 고가를 정말 미쳤습니다. 네, 다시 달러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이 이게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개월인지 혹은 뭐 몇 년인지 나와 있지 않죠. 예, 그래서 팬데믹과 경제 재개로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일부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 근데 이런 현상은 결국에 지나간다. 그런 뜻에서 일시적이다. 단 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 모호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막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막겠다 이런 뜻도 아니다 보니까 미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재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코로나 이후 어떤 물건이나 자동차나 이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최근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런 물가 상승하는 요인에는 이제 고용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생긴 거죠. 회사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러 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연준에서도 보니까 고용 회복을 우선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고용 회복을 전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요인들이 추후에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위험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현금도 계속해서 보유해야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지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사실 뭐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주식시장이랑 반대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때가 이제 팬데믹 그 작년 2, 3월 달이죠. 3월 달에 이 달러가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저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반대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은 재미가 없고 코인 시장은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요인에는 달러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다만 미국 증시는 뭐 크게 영향은 없고요. 얘네들이랑 미국 증시랑은 뭐 디커플링이다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는 뭐 비트코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좀 보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빠지느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달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예,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런 구간들, 하단 구간들이 조금 지켜주면은 얘는 여기 박스권의 중심값까지는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했다라는 게 이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근데 여기가 쉽게 돌파될 레벨은 또 아니에요, 보니까. 예, 왜냐면은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은 버텼던 가격인데, 근데 이 추세라는 것 자체가 여기를 돌파한다? 한 번에 돌파한다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봉을 보게 되면 3주 정도 저항을 받은 흐름을 볼 수가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면은 약간은 이런 식으로 조금 밑에서 횡보를 하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를 얘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현금을 조금 더 많이 챙기면 되죠. 예,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비중을 좀 더 높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세 추세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사람들이 인지하기에는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추세가 밑으로 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직전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관점이고, 뭐 되도록이면 빠르게 돌파하게 되면은 그래도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에 대한 방향, 달러를 항상 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기가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좀 대응은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에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는 대응은 조금씩만 해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비트코인과 FOMC에 대한 제 관점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